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공무원 학원 영어 강사 헤더 진입니다. 자, 드디어 2024년도 국가직 구급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고군분투해왔던 모든 수험생들에게 원하는 합격이라는 달디단 열매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100점을 맞지 않은 이상은 각자 자신만의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직이 아니라 또 이어서 지방직까지 달려야 가야 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또 이 시험이 그 지방직으로 가는 일종의 어떤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국가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원했던 그런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상세한 해설 또 총평을 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지방직을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2025년도 대비를 또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 시험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평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책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미 작년도 그다음에 또 그 이전 해에서 예견이 되었던 그런 패턴대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휘하고 표현 부분 보시면요. 동의어 네 문항, 빈칸 어휘 한 문항에서 어휘에서만 무려 5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자, 야금야금 생활영어 쪽도 이제 문항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자, 이제는 이제 세 문항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만 벌써 여러분들 8문항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문법에서는 문법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출제 패턴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밑주신 부분에 대한 어법성 판단 한 문제, 그 다음에 영장문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친절하셨던 거 아닙니까? 해당 부분 밑줄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수험생분들이 다른 건 안 보고 딱 그 밑줄만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우리말에 대한 영장문 변함없이 또 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졌네요. 자, 독해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다른 그 영역에 우리가 또 문항수가 저절로 넘어가면서 9문항으로 최근에 계속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골고루 4가지 그런 유형별로 다 이루어졌네요. 대입 파악에서 2문항, 세부 내용 일치 2문항, 그 다음에 글의 일관성 3총사 기억하고 계시죠? 흐름상 어색한 문장, 문장의 삽입,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요 3가지 문항이 다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빈칸 어구 추론 2문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0문항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부터 영어 과목이 많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독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강사로서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제 계속 요 몇 년 사이에 시험이 매우 출제가 그죠? 쉽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턴에 맞춰서 연습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체감 난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쉽게만 대비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시험장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라던가 또 멘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사실 실력 발휘하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나름대로 조금은 어렵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제가 또 훈련을 했죠. 자,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좀 쉽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전체적인 그런 총평하고 더불어서 자, 영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난도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전년도였던 2023년도 국가직보다는 이번에 국가직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휘랄지 생활영어 문법 부분은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체감 난도는 독해가 좀 많이 높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가 출제 패턴을 좀 보도록 해보죠. 자, 어휘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의어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동형 모의고사라던가 각종 이런 미라클 300제 이런 특강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동의어 연습을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내문항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난도는 평이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저랑 같이 그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잘 따라와 주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동의어들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새로운 동사구들이 조금 등장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애들은 우리가 또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선택지 자체는 우리가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는 그런 표현들이 거의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락 파악의 관건의 문제들이 좀 있었죠. 자, 문법 보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여지없이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어디냐? 자,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나왔죠. 수일치, 시제일치. 예, 일치는 뭐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연결어에 대한 쓰임, 그래서 전치사든 접속사든 관계사든 요런 애들의 적절한 그런 쓰임과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구조, 뭐 완전한 절이냐 불완전한 절이냐, 뭐 명사가 와야 되느냐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되느냐 등등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준동사는 뭐 늘 고전적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구조죠. 자, 그다음에 지엽적인 부분이 나름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요거는 사실 해마다 무슨 이제 깍두기처럼 그쵸? 예, 하나씩 뭐 샘플처럼 넣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비교급 관용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till more, 뭐 still less 이런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문제마저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선택지가 워낙에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속어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셨을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또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독해는 아홉 문항 출제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자, 신유형 문제의 도입을 좀 우리가 또 이번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촬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2025년도부터는 이 영어 과목 출제 기조 전환을 먼저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샘플 문제도 이제 보여드렸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그 안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칙이에요. 근데 이번부터 그런 유형 문제들을 일부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행이었던 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요런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그런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어떤 일정 같은 거. 굉장히 실용문이죠. 이런 것들 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도 SNS 대화, 그쵸? 카톡과 같은 그런 대화 순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애들은 내년도에 거의 이견이 없는 이상은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신유형 문제들이 좀 도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의 지문 등장.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 우리가 심리학이랄지 사회학이랄지 문화, 그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애들이었죠. 뭐 과학, 뭐 현상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애들이 나왔느냐? 예, 문화학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읽어보지 않았을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고고학 같은 거.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달 착륙에 관한 음모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도 많이 보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 카더라 이런 음모론 있잖아요. 그런 책도 심지어 사서 읽어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익숙한 소재가 또 이번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뭐 이런 데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 지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전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 자체는 풀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당황은 했지만 문제는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자, 지방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또 이런 걸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막 백과사전 보면서 그다음에 뭐 커먼센스 관련된 책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유형 거기에 맞춰서 문제만 잘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에 출제 경향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것들을 다 보더라도 관련된 어휘, 문법 요소들은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수록된 내용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노출이 되었던가. 그리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가 세뇌를 얼만큼 시켜줬는가.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 되게 좀 반가운 소식들을 DM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반복했던 게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좀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 풀 때는 좀 어려워갖고 고전을 좀 면치 못했고 심리적으로도 조금 불안했었었는데 오히려 가갖고선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저랑 같이 또 지방직 열심히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 정도로 출제 경향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 2, 3,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평범한 수준의 그런 단어죠. 자, distinct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구별이 되는 뚜렷한 이런 의미가 있죠. distorted 하면은 왜곡된, 자, interrelated 하면은 상호 관련된, 서로 관련된,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빈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맥락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Obviously, no aspect of the language art stands alone either in learning or in teach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의 단서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문장 전체 주어, 부정어구, 한정사 노까지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기술의 어떤 측면도 홀로 서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요. 언어 기술의 어떤 부분들도 독립적이진 않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 배움, 어떤 학습에 있어서 혹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언어 기술의 어떤 측면도 홀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조금 더 보태지죠. 리스닝, 스피킹 해갖고 여러 가지 언어 기술들의 측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블라블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 합쳐서 나온 표현이 뭐가 될까? 자, 이거는 뭐죠? 어떤 언어도 홀로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해보죠. 자, conceal 하게 되면요. 은닉하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돈은 너무나 교묘하게 자, was concealed 되어 있어서 we were first abandon our search for it 하니까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돈이겠죠. 그 돈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그것을 찾는 거를 포기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맥락상 봤을 때 찾지 못하게 된 상황 왜 그럴 걸까요? 돈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돈이 쓰여졌다, 돈이 투자가 되어졌다, 돈이 전달되었다 다 어색하죠? 여기서 conceal의 직접적인 동의어는 hidden 2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까지 저랑 붙들었던 바로 그 동의어 그룹입니다. 달래다 시리즈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평가, 비난하는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뒤에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충 내용 보니까 그 무선 산업업체가 뭐 대충 12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정답은 1번 수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counter 하게 되면은 보통 역의, 반대의 이런 의미로 보고 있는데 동사로서는 당연히 반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enlighten 하게 되면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교화시키다, 계몽하다 이런 뜻이 있었고 simulate 하면은 동화하다. 합쳐지는 거, 융합하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새롭게 나왔어요. play down. 근데 뭐 사실 조금 play도 그렇고 down도 그렇고 모르는 단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한 구간에 동사구편이 나왔다. 맥락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 2, 3, 4번에서 좁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센터 officials들이에요. 센터의 그런 어떤 officials 임원들은 troubles 그 어려움들을 play down 한다. 이런 뜻이죠. play down 한다.
자, 근데 이 임원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they는 맥락상 봤었을 때 troubles를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어떤 스타트업, 말 그대로 신생 회사들을 보통 요즘에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서 전형적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야, 있는 일이야, 늘. 아이, 원래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뭘까? 그 문제들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막 중요시 여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discern 식별하다인데 요건 아니고 자, dissatisfy 하게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만족시키다에 대한 반대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언짢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underline 이것도 많이 있죠. 밑줄 쫙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건 강조하다. underestimate 했는데 estimate가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거는 overestimate. 그 다음에 과소평가하는 거는 underestimate 해서 여기서는 약간 문제점들을 과소평가하는 느낌이죠. 정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것도 생활영어 이디엄 특강 했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랑 이제 그 미라클 300지 하면서 하프 모의고사 하면서 이 생활영어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겉하게 되면 원래는 내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pill your gut 이런 표현 쓰게 되면 너의 내장을 쏟아내봐. 무섭죠. 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의 속마음을 털어놔.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것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담대함, 담력, 용기, 배짱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she worked diligently. 자, 일단은 and 찍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이 내용은 비슷한 거야. 근데 보니까 앞에가 긍정적이에요. 그녀가 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했고 자, 보시면은 to 블라블라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근데 뭐 할 만한 to go for what she wanted 하니까 what she wanted 그녀가 원했던 것에 대해서 to go 계속 진행할 나아갈 만한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뚝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열심히 일을 했고 그녀가 원했던 것에 대해서 나아갈 만한 guts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죠. 그런 표현을 찾아보는 건데 anxious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죠. fortunate 하면 운이 좋은 거고 reputable 여러분 이거 3년 전에 뭐 워즈 띄고 얘가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로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판이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courageous 하면은 이건 용기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have the guts라는 표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4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어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1번 despite 뭐 물어보는 거죠? 전치사입니다. 설마 이게 의미를 물어보진 않죠. 그래서 despite 다음에 명사가 제대로 나왔는지 봐주시면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 제대로 나왔고 다만 이제 belief에 이어서 that이 등장을 했는데 that 뒤에 보면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동격절 정도의 that이기 때문에 어쨌든 despite의 직접적인 목적어로는 the belief 올바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있잖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 틀린 분 단 한 명도 없어야 되겠죠. 자, 요거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구조인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설명 드려보시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문장에서 앞에 이 언급됐던 요 가령 주어가 나왔는데 이 명사를 다시 한번 나는 또 반복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뒤에다가. 똑같은 명사를 다시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쓸 때는 영어는 대명사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그 명사가 또 수식어구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게 오브 명사. 그 다음에 뭐 분사 같은 애들 있죠. 뭐 현재 분사랄지 과거 분사랄지 PP. 뭐 관계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 자,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명사는 딱 두 가지로 한정이 됩니다. 단소명사면은 that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복수형이면 does를 쓰게 돼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이 that절의 이제 문장을 잠깐 보시면은
더 오래된 집의 질, 더 quality 여기가 주어고 is 동사고 보호가 superior to가 나온 거죠. 그래서 라틴 비교로 나왔는데 자 현대적인 집의 그것들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비교 대상이 뭐냐면 older house의 quality 그다음 modern houses의 quality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받을 수 있는 대명사로 여기를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the quality는 단수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 뭐로 바꿀까요? 네, 요거는 대수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3번, 4번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이제 3번 같은 경우 여러분도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장 보세요. 완전한 절로 끝났거든요. The foundations of blah blah 여기까지가 주어. are shallow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보호까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compare라는 동사 저랑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compare A to B. 그래서 내용도 내용인데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빼박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PP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compared 뒤에는 새끼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가 comparing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A에 해당하는 명사가 꼭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to 명사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능동 구조일 때는. 근데 여기서는 과거분사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새끼 목적어 명사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어떤 그런 대부분의 20세기 그 이전 세기의 그런 어떤 토대들 이런 것들 이 집들의 토대들이 자 보시면은 오늘날의 것들하고 비교가 되어진다면 이 정도에서 의미적으로도 수동이 자연스러워요. there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저 명사들을 좀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쭉 보니까 have only stood the test of time due to the flexibility of their timber framework 했는데 여기서는 앞에는 이 집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다음 7번으로 가보죠. 문제의 7번. 네. 사실 이 1번의 still more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한 표현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도 더 넘었어요. 저 still more, still less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는. 그 정도로 안 나왔던 건데 그동안에는 쟤랑 이제 동급의 표현 그런 애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있냐면은 let alone.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고 그다음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그 투부정사를 활용한 그 독립부정사 표현이 있어요. 수거 같은 표현인데 not to mention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이 정도 표현으로 왔었었는데 비교급을 활용한 표현이 바로 쟤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still more도 있고 still less도 있어요. 그래서 still more 같은 경우는 좀 긍정문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still less 같은 경우는 부정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앞쪽에 요 not이 들어갔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more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된다? still less. 요걸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번부터 도대체 얘가 뭘 물어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류하셔도 돼요. 좋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2, 3, 4번은 해볼 만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랑 많이 하셨어요. 자,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무턱대고 PP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중간에 뭐가 생략돼 있다?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다. 특별히 once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조건의 의미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once하고 똑같은 게 이제 if예요. 그래서 시간 부사절하고 조건 부사절 하나 더 그렇지 양보 부사절 여기에서는 주어하고 비동사가 한 번에 생략이 되면서 뒤에 ing라던가 여기처럼 수동의 구조면은 pp가 온다던가 아니면 뭐 형용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생략이 되었을까요? 뒤에 있는 이 주문, the order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 is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문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뒤에 보니까 will be sent 미래 시제니까 저기도 it will be
미래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열심히 했죠. 조건부사절과 시간부사절에서는 현재 동사가 뭐를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한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 이거는 그냥 외우라고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if하고 unless만 외우면 경쟁력 확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if를 대용할 수 있는 각종의 조건의 접속사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ing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suppose that, supposing that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조건 대용 표현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은 내용이죠? 네. 자, 그 다음 거 4번 보도록 해보죠. much in use인데 일단은 뭐 밑줄에 해당은 안 되지만 as 원급 as possible의 구조예요. 예, 가능하나 뭐뭐한 뭐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 그렇죠. 뉴스라는 건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여기처럼 양, much의 수식을 받는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1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해보죠.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we are glad that 이렇게 나오고 자, 대절의 내용이 중요하네요. 자, 지원자들의 수 이거 고전이죠. 수일치 문제.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는 당연히 오는 게 맞습니다. 뭐뭐들의 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의 실질적인 동사 수일치는 더 넘버에다 맞춰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동사 수일치 단수로 적절하게 왔습니다. 자, 2번 보죠. 나는 2년 전에 그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을 받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 years ago라는 과거 부사구 표현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이거 나오면 바로입니다. 예, 시제일치 보시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I've 해가지고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로 구현이 됐다라는 거죠. 안 됩니다. 완료 시제랑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아예 주어 동사를 좀 바꿔볼게요. 과거 시제를 써주셔서 I received 이렇게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어젯밤에 그가 잔 침대는 꽤 편안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the bed 명사 다음에 which니까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which부터 last night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늘 했던 거 자, 선행사 다음에 단독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무슨 절역이 돼 있다? 불완전한 절이 오게 돼 있다. 근데 지금 봤더니 he slept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은 그는 잠을 잤다. 일형식 완전 자동사, 완전한 절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장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관계부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where. 근데 만약에 이제 위치를 쓰고 싶으시면은 끝에다가 he slept 그 다음에 in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정도를 넣어주셔야 맞는 구조가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구조. 자, 그 다음에 생활 영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옮겨서 붙인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교환 올라가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죠. 브라이언이 말합니다. How can I get some information on your city tour? 해서 시티 투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이제 얘는 이제 관광객인 거죠. 그랬더니 Ace Tour에서 Thank you for contacting us. Do you have any specific questions? 해서 자, 어떤 특별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브라이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잠깐 보시면은 It will take you to all the major points of interest in the city 하니까 자, 도시에서 주요 명소들 모두에 당신을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브라이언이 물어봤던 거는 뭐냐면은 그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의가 아니었겠느냐. 그랬더니 도심에 있는 주요 명소들 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뭐 등등 다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죠. How long is the tour? 투어 시간을 물어보진 않았죠. 자, 2번 볼까요? What does the city tour include? 인데 include가 뭐뭐를 포함하다, 담다라는 뜻이니까 자, 시티 투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요 명소 다 가요. 괜찮죠? 자, 3번. Do you have a list of tour packages?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투어 패키지 목록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건 아니고. 자, can you recommend a good tour guidebook? 해서 자, 갑자기 이제 투어 가이드북 좋은 거 추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정답은 쉽게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10번. 자, 여러분들 이것도 쭉쭉 한번 볼게요. Thank you. We appreciate your order. 진짜 감사한 거죠. 주문 감사하다. 그랬더니 B가 You're welcome. Could you send the goods by air flight인데 air flight 하게 되면 항공 화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공 화물편으로 그 제품들을 보내줄 수 있나요? We need them fast 해서 빠르게 좀 받아볼 필요가 있네요. 막 재촉 살짝 그런 느낌인 거죠. then A가 sure. 자, we'll send them to your department right away. 바로 즉시 당신네 그런 부서로 그 물건들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순조롭습니다. Okay. I hope we can get the goods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에는 그 제품들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A가 if everything goes as planned, 자, 모든 게 계획대로라면 you will get them by Monday. 월요일쯤에는 받으실 거예요. Monday sounds good. 좋네요. 월요일. 자, please pay within 2 weeks 이렇게 났는데 자, 일단은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죠. 돈 문제가 났는데 자, 2주 이내에 집을 부탁드려요. Air freight cost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빈칸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항공 화물 비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비용이 will be added on the invoice인데 인보이스 하면 송장이죠. 주문서 같은 거. 송장에 첨부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했더니 A가 지금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 뭐라냐면 유감입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공짜죠. 무료 딜리버리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irfreight cost가 송장에 같이 보태어서 나갈 거예요 라고 했더니 B는 어떻게 생각한 거죠? 뭔가 이렇게 딜리버리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겠죠. 그랬더니 유감스럽지만 free delivery service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 see. 알겠어요. 이거 처음부터 안 되죠. When will be getting the invoice from you 해서 인보이스 얘기니까 이건 안 되고 자, 그 다음 거 보죠. 우리 부서는 2주 이내에 지불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돈을 못 드릴 수도 있다. 2주 이내에. 근데 여러분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답에서는 free delivery service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B에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A까지 가만히 있었을 때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3번 볼게요. Can we send the payment to your business account on Monday?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은 그 지불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당신의 그 업체 그 계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회사 계좌. 이건 아니고 Wait a minute.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I thought the delivery costs were at your expense 했는데 at one's expense 하면 누구누구의 비용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딜리버리 비용은 당신의 비용인 것으로 나는 생각했는데요. 이거죠. 너네들이 내줄 줄 알았는데 유감이지만 free는 없어요. 됐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대화문이죠. Have you found your phone? 전화 찾았니? Unfortunately, no. I'm still looking for it. 여전히 찾고 있어. Have you contacted the subway's lost and found office인데 lost and found office가 분실물 센터.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 지하철에 여기 한번 연락해 봤어? 그랬더니 B가 했거나 안 했거나겠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If I were you, I would do that first 해갖고 갑자기 가정법을 딱 날려버립니다. 야, 내가 너라면은 먼저 그것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lost and found office에 연락을 안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괜찮죠? 예,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는 안 했어. 이렇게 나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독해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보셨기 때문에 그쵸? 이미 또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만 좀 잘 잡아볼게요. 1번부터 보죠. 10세 어린이는 입장료 40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10세 어린이
좀 욕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살의 어린이들은 지금 보니까 입장료를 40불을 지불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kids 10 and under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냐면 free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2번 공연과 강연의 입장은 선착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나와요. Entry to shows and lectures인데 공연과 강연에 대한 입장은 이거죠.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제공받는다. 선착순이라는 표현입니다. 요거 맞네요. 그쵸? 예,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 3번.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장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모든 장소에 all venues open 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눈이 오나 햇볕이 내리쬐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후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개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보죠.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볼게요. 여기 마지막 문제 볼게요. NEWE organizers들은 may discontinue in-person ticket sales 했는데 자 보시면은 현장에서의 티켓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대요. 자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장소가 그 어떤 수용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capacity.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통해서 현장 티켓 판매가 있는데 너무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사례니까 사실 4번도 맞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치하는 내용은 정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선택지 바로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드라마리스트죠. 소포클레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영어식으로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그런 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품이고요. 1번부터 보죠. A total of 123 tragedies were written by Sophocles 이렇게 나는데 자 보시면 총 123개의 비극 들이 소포클레스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3 찾아서 가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sadly only 7 of the 123 tragedies he wrote 그가 썼던 123개의 비극들 중에 7개만이 have survived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쓰기는 123개 다 썼어요. 그건 맞아. 하지만 이제 오늘날까지 후대에 전해지는 게 7작품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은 우리가 일치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죠. Antigone is also about the king Oedipus 이렇게 나는데 자, 오이디푸스 왕,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것이다 또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작품 볼 건데 안티고네가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최고의 작품은 오이디푸스 더 킹이란 작품인데 그 희곡이 was one of three written by Sophocles about 했는데 이 세 작품이 있나 봐.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쓰여진 이 소포클레스에 의해서 쓰여진 그 작품 세 작품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테베 왕이에요. 이 오이디푸스 왕이 그 테베 왕인데 여기 나왔죠. 다른 게 두 개가 안티건,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오이디푸스 at 콜로누스 이 두 가지 작품이 다 있는 거죠. 다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The Theban plays were created in time order 했는데 줄쳐보겠습니다. In time order.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테베의 이 희곡들은 시간 순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이제 시간 순으로 만들어졌느냐 여기까지 뭐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볼게요. Sophocles conceived each of these as a separate entity 해서 소포클레스는 이 작품들이죠. 이 작품들의 각각을 어떤 분리된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개체로서 인식을 했고 그리고 they were written and produced인데 실제로 그 작품들이 쓰여지고 만들어졌어요. Several years apart 하니까 몇 년을 간격으로 해서 몇 년을 두고서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out of chronological order 했는데 chronological 하게 되면 이게 연대기적인 연대순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적인 순서에서 벗어나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은 거니까 정답 일치하지 않는 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4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이 작품, 이거는 represents the classical Athenian tragedy 해서 고전 아테네 비극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egarded as로 나왔죠. 뭐로서 여겨지냐면은 자, 고전 아테네 그런 비극의 최고의 어떤 그런 example, 모범 사례로서 우리가 여겨진다. 마지막까지 맞는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는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찾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4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하죠. 대입학 문제는 그 1차적인 핵심어 플러스 흐름과 연결어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어를 지금 쫙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앞쪽에 되게 의미 있게 뭐 but, 이런 것들이 막 있느냐. 두 번째 줄에 뭐 살포시 중간에 끼어있긴 하네요. but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또 이렇게 가운데쯤인데 but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쪽에 있는 이 but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왔죠? 뒤에 이어졌던 요 but, 요거를 조금 유의해 가면서 전체적인 그런 주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 찾아보죠. It seems incredible that one man could be responsible for opening our eyes to an entire cultur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진주어 대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한 사람이 하나의 그 전체 문화에 대한 우리의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참 놀랄만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문화 전체 문화를 우리가 또 알고 싶은데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거를 한다? 되게 놀랄만한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문화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 그렇죠? 놀랄만한 일이죠. 하지만 자, 그다음 나오죠. Until British archaeologist Arthur Evans successfully excavated the ruins of the palace of Knossos on the island of Cret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해보죠. 자, 영국의 고고학자인데 보시면은 아서 에반스라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발굴을 할 때까지. 근데 뭐를 발굴했냐면요. 자, 보시면 크리트가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섬, 크레타 섬, 그렇죠? 그래서 크레타 섬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의 유해를 발굴할 때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크리트를 모를까봐 The Great Minoan Culture of the Mediterranean 이렇게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될 때까지는 자 보세요. 지중해의 이런 위대한 그런 어떤 미노아 문화는 was more legend than fact해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설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뭐 크노소스 궁전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전설이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거 보죠. Indeed, 실로 진정으로 it's most famed resident인데 자, 그 섬에 가장 유명한 그런 거주민 거기에 살았던 존재는 누구였냐면 mythology, 신화 속의 생명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타 섬에 뭐 크노소스 궁전에 살았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신화 속의 그런 생명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반은 절반은 인간. 그다음에 반절 정도는 황소였던 메노토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제 말로 번역할 때는 미노타우로스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죠. 되셨죠? 반인 반수. 라고 said to have lived under the palace of mythical King Minos에서 자 보시면 신화 속에 미노스 왕이 살던 그 궁전 아래 살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as Evans proved인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에반스가 입증한 거예요. 뭐를? This realm was no myth. 이 왕국이 더 이상은 신화가 아니었다.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in a series of excavations in the early years of the 20th century 했는데 자 20세기 초기 몇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이런 발굴을 통해서 에반스는 found a trove of artifacts 하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공예품의 그런 보물들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시대에. 그럼 뒤에 거는 안 읽어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화 속의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어떤 문화, 유적지가 발굴이 되더라.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이 불을 지핀 거죠. 그런 내용을 한번 정답을 잘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킹 미노스 successful excavations 했는데 어머, 미노스 왕이 발굴하셨어요? 아니죠. 자, 보시면은 미노한 그런 시대에 예술품들 감상하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 크리트 섬에 대한 크리트 섬에 있었던 그 궁전의 장엄함, 위대함 이거 아니었고, 자,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민호와 문화를 to the realm of reality,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한 줄 알았는데 그거를 현실로 가져왔다라는 거지. 정답은 가장 좋은 것은 4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제목 찾기인데, 자, 제목 찾기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보면은 앞쪽에서는 however but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제목 찾기 특징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어떤 핵심어를 가지고 내용을 쫙 이렇게 저렇게 펼쳐 놓거든요. 그거를 아주 제대로 압축한 표현 하나를 찾아주시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제목 찾기는 유난히 정답에 그 핵심어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죠. 자, currency debasement of a good money by a bad money version occurred via coins of a high percentage of a precious metal reissued at lower percentages of gold or silver diluted with a lower value metal.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뭐냐면은 currency 하면 화폐, 통화란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debasement라고 하게 되면 질적 저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good money, 예, good money가 뭐고 사실 bad money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돈 버전에 의해서, 그죠? 예, 나쁜 돈의 이런 버전에 의해서 좋은 돈에 대한 통화, 어떤 화폐의 질적 저하가 발생했다. 자, 근데 뭐를 통해서 발생을 했냐면요. via coins of a high percentage of a precious metal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귀중한 그런 금속의 높은 비율을 가진 동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동전이 있었었는데 제가 여기다 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동전이 있었었는데 금화, 번쩍번쩍번쩍, 뭐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메탈이죠. 이런 것들이 높은 비율을 가진 그런 코인으로부터 자, 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나쁜 돈의 버전에 의해서 이런 좋은 돈에 대한 질적 저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reissued at lower percentages of gold or silver 했는데, 자, 여기 한번 일단 보죠. 금 혹은 은에 대한 낮은 그런 비율로서 재발행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자, 이런 금이나 silver 이거는 뭐죠? dilute 하면 희석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좀 더 낮은 가치를 지닌 금속과 희석이 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돈이 있었었는데 어차피 돈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찍어내는 그 그림이라던가 글자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만큼 금이면 여기는 뭐 대충 동,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동전이. 자,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해보죠. This adulteration 했는데, 자, adulteration이 성인이 되는 건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런 어떤 질적 저하는 drove out the good coin for the bad coin 이렇게 나는데, 자, 보시면 좋은 동전, 이런 것들을 몰아내게 돼요. 축출을 시키게 돼요. 뭐 때문에? 이 나쁜 동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요거 하나 녹여가지고 이런 동전을 막 여러 개를 만들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No one spent the good coin, they kept it 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어느 누구도 좋은 동전을 쓰지를 않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돈인데,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 따라서 the good coin was driven out of circulation. circulation, 유통. 그래서 그 좋은 동전들은 유통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축출이 되어지는 거죠. 벗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축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쌓여 있게 된다는 거죠. 덤이.
그래서 meanwhile the issuer 한편으로는 issuer 발행자죠. 발행자. 동전을 발행하는 사람. 근데 옛날 시대는 대체적으로 누구였죠? 왕이에요. 근데 왕은 who had lost his treasure on interminable warfare and other such dissolute living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어떤 그런 재산을 계속 잃어버렸던 왕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 interminable warfare. 그리고 다른 어떤 방탕한 생활, 뭐 사치스럽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발행자는 was behind the move인데 바로 그런 어떤 동향의 뒤에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move, 동향 뒤에는 이런 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they collected all the good old coins they could인데 자, 그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요.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낡은 오래된 동전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됐죠? 그 말을 걷어들이거라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melted them down 걔네들을 녹여버려. 그리고 reissue them 자 다시 발행을 하는데 lower purity 낮은 순도 더 낮은 순도를 가지고 그리고 pocketed the balance에서 그 차액을 잔액을 자기 주머니에다 챙긴 거예요. 왕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어는 뭔지 알겠죠? currency debasement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답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ow bad money replaces good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떻게 나쁜 돈이 그죠? 나쁜 돈이 좋은 동전을 대체하게 되었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동전의 요소, 원소 아니고 자 why not 하면은 자 동전을 녹여보지 그래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what is bad money 나쁜 돈은 무엇인가 아니죠. 정답은 가장 좋은 것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쁜 왕들이 원흉이었네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16번부터 이제 18번까지는 그 일관성 삼총사의 삼형제 문제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뭘 조심하라고 했었냐면 물론 그 밑줄 각각에 있는 연결사라던가 지칭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전후 맥락도 되게 중요한데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갑작스런 그런 주어의 변화. 그러니까 주어가 굉장히 좀 생뚱맞은 그런 주어가 등장을 했었을 때는 그 문장이 정답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죠.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폴로 달 착륙.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 우주 전쟁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유니언.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 그 사이 양대 진영에서. 그랬는데 소련이 잘했어요. 그래서 먼저 지구도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린 더 돌아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또 돌리고 그리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시죠? 생명체 또 그전에는 또 이렇게 개 먼저 태워서 소련이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사람 태우고 그다음에 달 착륙 이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달 착륙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돌고 이런 거 다 소련이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폴로 프로젝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았죠. 달 착륙 실제로 한 거 아니다. 그거 다 이제 나사에서 거기서 막 스튜디오 세트 촬영 딱 해가지고서는 올린 거다. 그래서 그 예로 뭐가 났었냐면 그 다 성조기를 꽂거든요. 성조기가 막 이렇게 막 펄럭펄럭 이렇게 빛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꽂아요. 꽂아 있는데 거기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렇게 성조기가 이렇게 펄럭펄럭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건 뭐냐면은 국민들의 그 어떤 그 달 착륙했을 때 국뽕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휜 모양 이런 식으로 했고 만든 거지. 네, 근데 어쨌든 음모론이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죠. In spite of all evidence to the contrary 그 반대가 되는 그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people who seriously believe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진지하게 뭐를 믿느냐? 나사의 아폴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결코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se people claim that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The moon landings 달 착륙이 were nothing more than a huge conspiracy 해서 거대한 음모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거대한 음모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뭐에 의해서 지속되어진 perpetuated by government desperately in competition with the Russians and fearful of losing face에서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경쟁,
경쟁. 근데 뭐 하냐면 필사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었던 정부에 의해서 영속되어진. 그리고 자 보시면 losing face, 어떤 체면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있었었던 그런 정부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this conspiracy. 자, 지칭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러한 음모,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음모 theorist들은 이 사람들 claim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The United States knew. 자, 미국은 알고 있었다. 자, 뭘 알고 있느냐? It couldn't compete with the Russians and the space race에서 이런 어떤 우주 레이스에서 러시아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고, therefore 따라서 was forced to fake a series of successful moon landings 하니까 1년에 성공적인 달 착륙에 대한 fake 이런 것들을 fake 허위 위조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칭어들도 좋았고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가보죠. 자, advocate 하면은 옹호자예요. 근데 뭐에 대한 옹호자냐면, 이거네요. conspiracy, 음모. 그 음모에 대한 옹호자들은 또 cite, 뭐라고 언급했냐면, several pieces of what they consider evidence인데, 그들이 증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또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계속 흐름이 비슷한 거죠. 음모론. 그래서 crucial, 형용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온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crucial이 나왔고 실질적인 동사는 예고, 주어는 the claim이 되겠어요. 그래서 that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절의 내용하고 the claim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that blah blah라는 주장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맞다라고 하면 요 경우겠죠. 뭐 위조다, 뭐 이런 것들 보죠. Astronauts never could have safely passed through the Van Allen belt. 자, 무슨 뜻이냐? 우주 비행사들이죠. 우주 비행사들은요, 절대로 반 알렌 벨트 지대를 통과해서 안전하게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반 알렌 벨트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자, 보시면은 a region of radiation trapped in Earth's magnetic field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 안에 갇혀져 있는 방사능이 있는 지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방사능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피폭돼서 죽어요. 근데 이제 지구 나갈 때 그런 존이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야 그렇게 하면 다 죽어나가. 그러니까 위조야.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근데 4번 보세요. They also. 자, 그럼 also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들은 또한 지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 음모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음모론을 지지해주는. 보도록 해보죠. 그들은 또한 뭐라고 어떤 사실을 지적하냐면 the metal coverings of the spaceship 하니까 우주선의 그 금속 덮개, 우주선을 싸고 있는 그 금속 덮개가 were designed to block radiation인데 방사능을 막아주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 이거는 좋은 거잖아, 우주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음모론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우주 비행사들이 through the belt, 그 벨트 지역을 통과해서 진정으로 지나갔었다면 자, say conspiracy theorist에서 자, 음모론자들은 말하건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우주 비행사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야 너네들이 진짜로 거길 통과했다고? 그럼 우주 비행사들 다 거기서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색한 문장은 몇 번으로? 네,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죠. 주어진 문장 들어갈 곳 잘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제시된 문장에서의 단서를 찾는 게 관건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지칭어, 연결어 등등을 볼 수가 있는데 딱히 그런 게 없을 때는 이 전의 내용과 이 이후의 내용을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Tribal oral history and archaeological evidence suggest that 이렇게 났는데 자, 어떤 그런 부족의 구전 역사, 말로 전해지는 역사, 부족의 구전 역사,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는 시사한다. 자, 뭐를 시사하느냐? 1500년에서 1700년 사이 그쯤에 머드 슬라이드인데 이건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그 머드 사태, 그 뭐지? 진흙 사태. 그러니까 진흙이 엄청 쏟아져 내린 거죠. 산사태 이런 것처럼. 그래서 머드 슬라이드가 destroyed part of the village 했는데 그 마을의 일부를 파괴시켰더라. 그러면서 covering several long houses, 자 여러 개의 long houses를 다 덮어버렸고 그리고 sealing in their contents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이런 것들을 sealing, 봉인하면서 seal, 꽉꽉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집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머드 사태가 다 들어와서 집을 다 봉인을 시켜버렸다.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더 빌리지라고 했으니까 뭐 초반부터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을이 나와줘야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궁금하잖아. 다 이게 머드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잖아. 그런 지점을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처음부터 나오고 있네요. From the village of Azat on the westernmost point of Washington's Olympic Peninsula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반도 워싱턴에 있는 그다음 westernmost point 지점이 있는 이 오제트라는 그런 마을. 자, members of the Makah tribe hunted whales 했는데 자, 대충 보니까 이 마카 부족인 것 같아요. 마카 부족 사람들은 hunted whales 하니까 어떤 고래를 사냥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뭐 아직까지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 They smoked their catch on wrecks 이렇게 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they가 누굴까? 예, 이게 맞아 떨어지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마카오 부족 사람들은 걔네들이 잡은 거, 캐치, 잡은 것을 스모크, 훈연을 시킨 거죠. 훈제한 거예요. 그리고 in smoke houses 하니까 뭐 렉에서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smoke houses에서도 뭐 따로 얘네들 하고, 그리고 traded with the neighboring groups from around the Puget Sound and nearby Vancouver Island인데 뭐 장소 나왔죠. 이런 주변에서 어떤 그런 인근 그런 주민들의 그 집단과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고래 사냥해갖고 훈제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2번 볼게요. Ozette was one of 5 main villages 이렇게 나는데 오제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에 뭐 2번에 눈사태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저기 머드 사태 이건 아닌 것 같죠. 진흙 사태. 그래서 오제트는 자 인해비리드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마카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되어지는 5개의 주요 마을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더 마카가 누군지가 또 궁금할까봐 우리 커마 찍고 동격으로 열심히 외웠던 인디저너스 네이티브의 의미였죠. 그래서 토착민들이었어요. 원주민들 어디에 있었었던 who have been based in the region for millennia에서 수천 년간 그 지역을 기반으로 했었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계속 잘 살았던 사람인 거죠. 자, 이런 흐름이 나는데 여기 보죠. Thousands of artifacts that would not otherwise have survived 이렇게 났는데 자 해석을 해볼게요. 갑자기 수천 점의 예술 공예품들 이렇게 났거든요. 수천 점의 공예품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잘 보실래요? were preserved under the mud. 지칭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 그 진흙. 그냥 진흙 이게 아니라 그 진흙. 그래서 그 진흙 아래에 보존되었다. 갑자기 보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쯤에 그 사건에 해당되는 제시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토리에 따르면 뭐가 나온 거죠? 1500년에서 1700년쯤에 머드 슬라이더가 덮쳤고 그 다음에 이 집들을 봉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진흙 아래에 이런 수천 점의 공예품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몇 번으로?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버전은 조금 다르지만 뭐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뭐라지 폼페이 유적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너무 끔찍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봤고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8번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지문 길이도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Interest in movie and sports stars goes beyond their performances on the screen and in the arena 이렇게 났는데 자 이런 어떤 영화라던가 그 다음에 영화 스타, 스포츠 스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스크린상에서 혹은 그 in the arena 그 체육관 그 뭐라 해야 되죠? 경기장 그쵸? 경기장에 있는 그들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 그 이상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장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스크린상에서 내지는 경기장 내에서만 보여지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더 그 길을 더 벗어나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면 좋은 내용 보도록 해보죠. 자, skilled baseball, footbal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비번 볼게요. newspaper columns, 뭐 specialized magazines, 뭐 television programs에서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헐리우드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스크린, 영화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both industries 이렇게 나와서 두 개의 산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such attention, 그러한 관심을 홍보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에 이어서 혹시 C번이 나와야 되는 것이냐. 앞에 이제 attention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쵸? interest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interest지만 A를 잠깐 보실래요? 네. A번 보시면 뭐가 나냐면은 public attention에서 여기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매겨 볼 수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여기 볼까요? 예. C번에서 such attention 이것도 지칭어거든요. 그럼 A하고 C 중엔 누가 먼저야? 예, A가 먼저고 그 다음에 C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 구조는 A, C 순서로 가야 되는 거니까 C, A로 나와 있었던 예를 들면 3번 B, C, A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C, A, B 이것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요거에 대해서 나왔고요. 영화, 스포츠가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언급한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A번보다는 누가 먼저 나와주는 게 좋을까? 네, 맞습니다. B가 먼저 나와주는 게 괜찮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 관련된 내용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로 갑니다. 그렇죠? 예, 스포츠로 가고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어디로 간다? 예, C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A, B 중에서 약간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B번 같은 경우 이제 먼저 나온 다음에 A번은 이런 것들이 좋아요. 뭐 similarly 뭐 이런 것들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하고 흐름이 비슷한 내용이 먼저 앞에 나왔다는 내용이거든.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단서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칸 추론 19, 2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9번은요. 상대적으로 쉬웠죠. 왜냐면은 맨 앞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 중간쯤에서 끊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좁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뭐가 던져지고 그 다음 바로 보죠. Nearly every major politician hires media consultants and political experts 했는데 거의 모든 주요 정치가들은 이런 어떤 매체의 자문위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을 고용한대요. 근데 왜 고용해? 이런 사람들을 to provide advice on how to appeal to the public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나 누구예요? 뽑아주세요. 타이밍이 딱 좋죠. 지금 선거철인데,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죠. Virtually every major business and special interest group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조금 또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모든 그런 주요한 어떤 사업, 업체 그 다음에 special interest group, 특별한 이익 집단에 있는 이런 사람들 여기는 has hired lobbyist 이번에는 또 로비스트를 또 고용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take its concerns to Congress 하니까 자, 어떤 자신들의 관심, 그것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다가? Congress에다가. 내지는 또 state, 뭐 주에다가 아니면 지방 정부에다가 로비스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관심 좀 받아보겠다고. 그 다음 거, 자,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는요, 액티비스트, 활동가들은 이거 바로 직접적으로 나왔죠. 자, 그들의 어떤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설득하고자 애를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필해. 그 다음에 관심 좀 가져주려고 해. 설득을 해. 이 모든 활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볼게요, 이거는. 자, 1번. 비즈니스 피플 이거 처음부터 틀렸어요. 왜냐면 비즈니스 피플만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 볼게요. Persuasion shows up in almost every walk of life 했는데 여러분들 이 표현이 뭐냐면은 every walk of life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삶의 모든 그런 걸음걸이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각계각층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보게 되면 설득, 설득은 등장한다. 어디서? 거의 모든 각계각층에서. 아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정치가들. 사업가들, 특수이익 목적 집단 뭐 이런 것들, 활동가들 다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죠? 특정 대상에게 어필하는 거야. 설득을 하는 거였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counter 하면은 뭐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뭐 4번은 우리가 매스미디어 캠페인 이런 것들이 유익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자, 제가 보기에는 20번 문제가 좀 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뭐냐면은 이 빈칸 추론이 좀 어렵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맨 마지막에 있을 것. 그렇죠? 그리고 어구 선택지 정답이 길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누가 들어가 있냐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 자체에 이미 부정어구가 들어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 부정어구까지를 감안하셔서 이 빈칸에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거를 좀 유의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자, that blah blah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뭐냐? For adults 했는데 자, 성인들, 예, 성인들에게 있어서 자, 일단 성인들 social interaction 자, 사회적인 작용이죠.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주로 발생을 한다. Through the medium of language에서 언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성인들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사교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언어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애기들처럼. 그렇죠? 내지는 만난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뭐 춤추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교 작용을 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이렇게 부정어구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은 해석을 좀 뒤에부터 해주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볼게요.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인데 그 언어를 하지 않는 그런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데 시간을 기꺼이 쏟아붓는 원어민 성인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성인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성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을 쏟아부어? 그런 성인들은 없다라는 거죠. 말이 안 통해? 그럼 별로 얘기 안 하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with the result that인데 자, 어떤 결과와 함께 adult foreigner will have a little opportunity to engage in meaningful and extended language exchanges 하니까 little 긍정 아니라 부정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죠? 예, 성인 외국인이 거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야. 어떤 기회예요? 자, 의미 있으면서 장기적인 그런 language exchange, 언어의 교환 이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안 만나. 근데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와는 반대로 the young child, 어린아이는 is often readily accepted by all other children 했는데 자, 자주 종종 어떻게 되느냐? 다른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성인들에 의해서도 수용이 된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 language라는 것은 여기 보이시죠? It's not an essential to social interaction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걔가 막 언어를 말을 못해. 내가 원하는 언어를 못해. 이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so-called parallel pla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소위 평행 게임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되게 흔하대요. They can be content. 그들은 그냥 만족하는 거야. 그저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만으로? To sit in each other's company, speaking only occasionally, and playing on their own. 이렇게 났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서로의 어떤 그런 친구들 이런 것들 이런 애들하고 함께 뭐 하면서 오로지 때때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끔 말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playing on their own 하니까 자신의 그런 놀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애기들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말 안 통해도 각자 그냥 잘 놀잖아요. 같이 놀기도 하고. 아까도 제가 말했던 그런 소리 내면서. 그렇죠? 자, 볼게요. 근데 adult. 자, 성인들로 다시 왔어. 성인들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성인들은 거의 그들 스스로가 자, 이 where blah blah한 상황에 있는 그들 스스로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되셨죠? 그러면 여기 성인들은 뭐가 필요한 거죠? 말을 해야 돼. 말로써 소셜 인터랙션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게 화면 같이 대조하면서 1번부터 보세요. 자, where 뒤부터 볼게요. 1번.
Language does not play a crucial role in social interaction 했는데 일단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핵심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language, crucial role, social interaction 다 중요 단어들이었죠. 한번 조합해 볼게요. 자, 언어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스스로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하면은 어른들은 항상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언어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부정에 부정을 더한 강한 긍정.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 구간은 여러분들이 그 흐름만 좀 잘 파악하셨으면은 글쎄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찾아낼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4년도 국가직 가책형 해설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초과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들 제가 어떻게 그랬죠? 꼭 보완의 과정을 거치고 지방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특강 준비해서 지방직 대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국가직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지방직 대비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올해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